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기타 코로나 수혜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는 코로나 수혜 종목들 안에서도 좀 상이한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마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기관 NDR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요 NDR을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트렌드에 맞춰서 화상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NDR을 통해서 나온 내용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사업군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백신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 백신명은 바로 유코백이죠.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은 이제 지난해 비임상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도출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IND 승인을 받아서 임상을 계획 중에 있는 단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임상 결과와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사람과 유전자 조작을 비슷하게 한 실험용쥐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중화항체가 용량에 따라서 200배에서 3400배까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쥐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을 했는데, 약 5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분의 1 수준으로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 질환이니만큼 폐 손상이라든지 비장, 십이지장의 손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종한 쥐에서는 이런 폐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유바이오로직스의 유코백을 접종한 쥐에서는 이런 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유코백은 지난해 12월에 식약처에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신청을 하였고, 지난 1월 20일에는 IND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임상을 계획 중에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유코백은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사용을 해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임상과 관련해서는 임상 1상은 2월 말부터 환자들에게 투여가 될 예정이고, 결과는 5월 중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 2상은 5월부터 환자들에게 투여가 될 예정이고, 이제 결과 발표는 7월 중으로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상 3상은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안쪽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회사에서는 올해 안쪽으로도 긴급 승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유코백의 임상과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IR을 담당했던 이제 부장님도 직접 임상에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 외로도 이제 회사 임직원 일부도 같이 이렇게 임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상에서 드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개 업체로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셀리드, 제넥신, 그리고 우리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위 업체들로 약 364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유바이오로직스는 위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백신 주권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줄 가능성도 이제 열어둘 수 있는 시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임상 1, 2상만 좋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비용 투자 없이 지원금으로 진행이 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 대비해서 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준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소 5년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 매년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경쟁력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후 시장에 진입을 해서 높은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은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가 된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핵산 방식, 이 핵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을 한 백신이기도 하죠. 자, 핵산 방식의 백신은 이제 예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현재까지는 사람에게 상용화가 된 적이 없는 또 이제 신기술이기 때문에 접종 후 몇 년이 지나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저온으로 보관과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높다는 그런 특징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데요. 자,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이제 해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관련 방식을 통해서 백신을 개발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점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예방률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특히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효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기반의 방식인데요. 이 백신은 해외에서는 노바백스가 최근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임상을 예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점으로는 기존 독감 백신과 유사한 백신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용량 역시 핵산 방식의 백신 대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유통도 냉장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면역 증강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노바백스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기간 시가총액이 9조 수준에서 18조 수준까지 약 2배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유바이오로직스 역시 임상 결과가 잘 나와준다고 하면은 급등세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외로도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는 진단키트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현재 품목 허가를 받아서 개발 도상국들의 대리점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의 진단키트는 현재 분자 진단키트, 그리고 항체 진단키트, 그리고 항원 진단키트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항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백신과 진단키트를 패키지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비임상 시험에서 매우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글로벌 코로나 백신사들 대비해서 개발 속도가 좀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최소 5년 이상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단백질 기반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강점까지 현재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재 유코백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경쟁력이 있고, 또 올해 임상만 잘 통과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이제 많은 진단키트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판매하는 효과까지 또 증대될 것으로 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과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바이오로직스의 캐시카우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31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00억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경구용 콜레라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니세프에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관련 매출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구용 콜레라 백신은 현재 유바이오로직스의 매출액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CRMO에서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CRMO 같은 경우에는 위탁 생산에 연구 개발을 포함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의 매출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원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CMO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백신사들의 CMO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CMO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올해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승인 가능성도 유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CMO보다는 자체 백신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력할 수 있다라고 좀 회사에서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후에도 추가적인 백신이 나와줄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2년도에는 장티푸스 백신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2023년도에는 폐렴구균 백신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수막구균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원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막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외로도 기타 프리미엄 백신을 현재 회사에서는 개발 중인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호흡기 융합 세포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을 현재 회사에서는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호흡기 융합세포 백신은 제품 난이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을 완료한 회사는 없다고 하고요.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선발업체인 GSK는 관련 백신으로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로도 회사는 이제 캐시카우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톨리눔 사업과 필러 사업을 같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보톨리눔 사업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올해는 품목 허가를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러 사업은 이제 피움바이오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수출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20년도 하반기에는 매출액이 약 15억 원 정도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별 도상국으로 수출을 늘려나갈 예정이고, 올해 예상 매출은 약 3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콜레라 백신을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고, 이후에 장티푸스 백신, 그리고 폐렴구균 백신, 그리고 수막구균 백신과 같이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프리미엄 백신들도 이렇게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프리미엄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임상을 진행을 하고 또 진단키트까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임상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코로나 백신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DR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제 추가로 펀딩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에서는 작년에 528억 원의 펀딩을 진행을 했는데, 약 400억은 공장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128억 원은 연구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영업 손실이 났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펀딩에 대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실적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다시금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달에 코로나 백신 이슈로 단기간에 급등세를 뽑아준 이후에 상당 기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지난 10월부터는 다시금 높여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혜 종목들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유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2월 말부터 임상 1상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 5월부터는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모멘텀이 붙어줄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현재 이런 주요 지지라인에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강한 슈팅 역시 나와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에 무리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굳이 대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주요 저항 라인 구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유바이오로직스의 비임상 시험 자체가 매우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유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지난 NDR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사실 NDR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후에도 유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대응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 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얼마 전에는 브레인 콘텐츠라는 종목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또 높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뭐 함께 하신 분들 계좌 사진 잠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브레인 콘텐츠 수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분은 한 1000만 정도 벌어가셨네요. 자, 이분은 뭐 68% 수익 나셨고, 이분은 1700만원 정도 벌어가셨고, 이분은 약 3300만원 정도 벌어가셨습니다. 일단 계좌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수익률이 다 상회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주식대가에서 주력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엑시트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미리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진입을 해서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남겨주셔가지고 VIP 상담도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와 관련해서는 약 하루에 7,000원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일단은 뭐 지난해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 뛰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간 조정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행보세가 또 길어진다고 했을 때 또 위로 나올 수 있는 업사이드 역시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대로 임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바이오로직스 이번에는 뭐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후에는 뭐 차트로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